자, 오늘 숭이어고 저희 시험 본 거에서 단답형 객관식 쪽에서 질문할 좀 어려운 게 두세 문제 정도 있었어요. 자, 앞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테니까 넘어가서 혹시 모르겠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하셔도 되고. 다음 쪽에 봤을 때 7번 문제를 꼭 봐야 됩니다. 7번 문제를 물론 맞춘 친구도 많은데 이제 자기가 맞은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내가 써주는 풀이랑 그 자기의 풀이가 어떤 느낌,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풀이가 조금 더 좋은 풀이인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제를 써보면 2차의 개수가 양수인 fx는 이렇게 돼 있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편의상 둡시다. 그런 다음에 a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8일 때 얘의 근을 x는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라는 이야기겠죠? 그치? 네. 이렇게 두고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f의 6x-7이 4인 거를 구해야, 요거의 두 근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x 대신에 6x-7을 다 대입해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근각외실 관계를 뭐 하고 엄청 복잡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시험은, 학교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 50분 내에 그 계산이 엄청 빠르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 투자할 시간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풀이를, 어떤 문제를 보든 간에 가장 시간이 덜 드는 풀이를 찾으러 가고 그걸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손은 아무리 빨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빠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적인 풀이를 찾으러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조금 어렵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잊으세요, 일단. fx는 0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 2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f의 알파랑 f의 베타는 0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온 식이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일 것이다. 이렇게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니까 알파 fx를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위에다 조그맣게 따로 써둘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뭐 마이너스 a분의 b는 8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이게 좋은 풀이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는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가장 처음에 만들 게 무엇을 만들 것이냐? fx는 4라고 만들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했을 때 뭐랑 뭐의 교점이겠습니까?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0, 얘는 뭐죠? x축이잖아요. 얘의 교점인데 이거를 이제 4로 바꿔서 y는 4라는 그래프와의 교점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fx의 대략적인 그걸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두 근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치? 알파를 그냥 편의상 작은 근, 베타를 큰 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축에 해당하는 축의 방정식의 x는 몇이어야 될까요? 두 근의 합이 8이니까 축의 방정식은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4여야 되겠죠? 네. 그치? 이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y는 fx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y는 fx와 y는 4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겠죠? 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y는 4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약간 평행이 쪼개져 있지만 그건 무시하시고. 자, 그러면 얘의 두 근은 편의상 A랑 B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여기 있을 것이고 B는 여기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는 몇이 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2차 함수의 성질입니다.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대칭축을 기준으로 뭐라고 하죠?
대칭, 선 대칭이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서로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여기 4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랑 A랑 B의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치? 4에서 어떤 수를 빼고 어떤 수를 더하고 했다는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몇이 되겠어요? 똑같이 8이 유지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이해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가고 싶은 거는 F의 6x-7이 4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얘 두 근을 이때는 P랑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위에서 한 거를 다 여기에서 이걸 빼먹었는데 FA도 0이고 FB도 0이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지금 X가 6x-7로 바뀌었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A랑 P랑 같이 매치가 되고 A가 P로 바뀌고 B가 Q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치? 알파에서 A로, A에서 P로, 베타에서 B로, B에서 Q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P에 대해서 쓰면은 F에 6P-7 한 것이 4. 얘가 뭐가 될 것이다? 근이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리고 Q에 대해서 쓰면은 F에 6Q-7는 4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AP, BQ 이렇게 매칭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공식이 나올 겁니다. 얘네 둘을 이제 여기랑 여기를 같이 묶어서 여기 0이 아니죠. 소리. 자, 얘네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주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 6P-7이 A, 6Q-7이 B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결국 P 더하기 Q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더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A 플러스 B는 여기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8이라고 했죠. 그치?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P 더하기 Q이고 이것이 F는 6x-7은 4라는 거에 두 근이 되겠죠. 그치? 따라서 얘는 22를 6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1 하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라. 근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둬서 여기다 6x-7 다 집어넣고 4 집어넣고 뭐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하고 근의 공식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간단하다는. 자, 다음에 9번도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9번도 솔직히 이게 fx를 식을 원래 주어진 식을 fx라고 편의상 하면은 x-1, x-3 x 플러스 3, x 플러스 5. 자, 뭐 이렇게 식이 있을 건데 요거를 다 막 전개를 해서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홀수, 차수, 개수, 항을 구하는 거는 가능은 하죠. 근데 그것도 약간 뭔가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풀이는 아무 생각 없이 얘네를 그냥 다 전개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스마트한 풀이는 얘네를 이렇게 매칭시키면 공통 부분이 생기죠. x제곱 플러스 2x가 생기잖아. 그래서 치환을 하고 한 번 더 전개를 하고 뭐 이런 방식이 그나마 조금 스마트해요. 그래도 여전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진짜 빠르게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홀수, 차수, 개수의 합 얘를 어떻게 구하죠? 아시는 분? 홀수, 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힌트 F1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걸로 끝은 아니잖아. F1은 뭐랑 같죠? 모든 개수의 합과 같죠? 그치? 그러면 뒤에 뭐 홀수 차수만 남기려면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F-1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얘를 어떻게 해줘야죠? 홀수 차수만 남기려면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죠. 빼주고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F1이 0이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몇이 나오냐? 2의 6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얘 답이 바로 마이너스 32 하고 이렇게 딸랑 나오는 거다. 이거를 다 전개해서 계산하고 홀수차수만 또 떼서, 근데 이게 그나마 4차라서 그렇지 뭐 10차, 20차 되게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걸 다 전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홀수차수 계수합 이 공식 다들 알고는 있어요. 그치?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짚고만 넘어갑시다. 12번은 크게 문제를 바로 풀기는 조금 어렵고, 응? 그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1이다 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써야 되겠다. 10까지 일단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는 게이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근을 뭐 K라고 둘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1이니까 한 근의 절대값을 K,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의 절대값을 3K 뭐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두 근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돼. K랑 3K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근데 두 근의 곱이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K 제곱이잖아요.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K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0이거나 양수니까. 그치? 0일 수는 없겠죠. 0이면 둘 다 0이 돼서 1대 3이라는 거에 맞지 않게 될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두 가지로 갈리니까 답을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는 K,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마이너스 K, 3K 이렇게 되는 경우겠죠? 그치? 이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 푸는 거는 여기 이제 생략을 할게요.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푸는 과정은 생략하고 여기를 풀면은 K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X는 당연히 여기 K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X는 18하고 나올 것이다.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약간 주의하실 게, 우리가 그 정석이나 우리 여러분 다 선행은 좀 하고 정석이나 이런 정도는 풀어봤으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약간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인수분해를 했는데 뭐 이런 식이 나왔어요. 예시예요. 그러면은 X 되게 편히 좀 쉽게 X는 2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고는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은 틀린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정석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고 쓴 거예요. 정석의 방식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쌤도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쉼표는 엄밀히 말하자면 and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예요. 2 그리고 마이너스 4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치? 정말 정확히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2 또는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10점 만점에 8점쯤 돼요. 2거나 또는 마이너스 4거나. 근데 정말 태클을 걸리고 싶지 않다. 왜냐면 서술형은 이런 게 예를 들어 서술형이라고 치면 서술형은 선생님들과 싸워야 돼요. 선생님들의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고 선생님들한테 태클을 정말 한마디도 걸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4.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만 이 방법은 정말 완벽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이제부터라도 습관화를 하세요. 저도 이제 처음 여러분들만 이렇게 배울 때 당연히 2,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고 그냥 넘어갔어요. 풀이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서술형을 쓸 때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선생님이 여기서 왜 이렇게 썼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정석에서 나왔어. 이런 말은 이제 못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K 이걸 구해주면은 K는 2 하고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두 근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해서 A1, A2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요 4개 근 중에서 가장 큰 근 A1은 18, 두 번째로 큰 근은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 24 하고 나올 것이다. 13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13번,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수 문제 Z 나왔을 때 Z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10부터 쓸게요. Z바 더하기 Z바분의 Z는 4 이런 식이 있어요.
그치?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일단 Z는 A 플러스 BI 그래서 A, B는 실수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다 대입해서 A, B의 조건을 구하러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치? 얘를 4 플러스 0i 이렇게 생각해서 실수 부분이 4, 허수 부분이 0 이렇게 되도록. 근데 이거는 역시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비효율적이에요. 계산이 많잖아. 그치? i 뭐 실수하고 뭐하고 복잡하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회로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오케이?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식을 일단 변형을 해보자. 변형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Z랑 Z바가 있죠. 그치? 우리가 Z랑 Z바, Z의 켤레를 곱하면 항상 어떻게 되죠? 항상 실수가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도 그 실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분모,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양변에 분모 분자에 뭘 곱한 거예요? Z를 곱한 거겠죠? 그치?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치?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에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얘가 실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서술형 쓸 때 이런 식으로 써 여기 사이에다가 Z 곱하기 Z 켤레는 실수이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고 그렇다면 얘가 실수 요거 다들 수학화 배웠으니까 R이 실수인 거 알죠? 리얼 넘버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 얘도 또 실수 리얼 넘버예요. 실수 더하기 실수분의 Z제곱이 4 얘도 실수죠. 4도 실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따라서 Z제곱이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학하를 배웠으면은 여러분 배운 친구 있으니까 집합을 이용해서 뭐 Z는 실수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수학하를 안 배웠다는 설정이니까 Z제곱은 실수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정말 완벽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서술형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이제 다른 어떤 서술형 문제를 봐도 태클이 안 걸리겠죠. 자, Z제곱이 실수입니다. 라고 하면은 Z는 뭐여야 될까요? 이제서야 요거보다 이게 훨씬 간단해졌죠? 그치? 그러고 나서야 Z를 A 플러스 BI다 라고 둘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거지. Z제곱은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얘가 실수여야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A, B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실수여야 되면은 A는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가 0인 경우면 A 플러스 B에서 A 실수 부분이 0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기로 했죠? 무슨 Z를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실수 부분이 0인 거를 순허수. 그리고 B가 0이면은 I가 0, 허수 부분이 0이니까 그냥 얘는 실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뉜다. Z가 순허수인 경우 그러면 Z는 그냥 B, I 이런 꼴이겠죠? 그치? 이런 꼴이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시다 이제. 원래식에다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 원래식에다 집어넣으면은 Z 곱하기 Z바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써보자. BI 곱하기 마이너스 BI. 그 다음에 Z바분의 Z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써보면은 마이너스 BI분의 BI가 4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계산을 여기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분수가. 따라서 B제곱은 몇이 나와요? B제곱은 5 하고 나올 것이다. 그치? 그러면 B는 뭐 해야 돼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따라서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순호수인 건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실수일 때 실수는 너무 쉽죠? 원래식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실수란 이야기는 Z랑 Z 켤레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Z의 제곱 플러스 Z랑 Z바 같으니까 뒤에 분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1이 되겠죠? 그치? 1이
4 이렇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되겠다. 이건 검은색으로 쓸게요. 답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치? 그럼 우리는 요게 지금 검은색으로 쓴 총 4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치?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5하고 나와야 된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 점 착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답형 2번 정도에 이게 서술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바로 판별식을 쓰면은 태클을 걸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써주기를 바래요. 그냥 단 2라고 쓸게요. 단답형이니까. 여기에서 이거 문제를 좀 이렇게 써줘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와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게 교점의 개수잖아. 이런 교점의 개수라는 말이 자기 풀이에 들어가야 돼요. 교점의 개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뭐와 같다? 실근의 개수와 같다. 이것도 그냥 근의 개수라고 쓰면은 허근이 쓰면 어쩌려고 라는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근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는 교점의 개수라는 말이랑 실근이란 말이 키워드란 말이에요. 선생님, 네. 앞에 이차함수에 플러스 1. 플러스 1. 그렇구나. 여기를 잘못 썼네요. 이렇게. 요거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이 말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짝수 판별식이든 그냥 판별식이든 써야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요거부터 계산을 했을걸요. 대부분? 그랬겠지. 그치?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문제 보고서 바로 짝수 판별식 이렇게 쓰면은 서술형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나머지 정리를 간단하게 응용한 거죠. 그치? 자, 문제를 해석을 해봅시다.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말까지 나머지가 4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f의 1은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나머지는 4다. 문제의 조건을 두 줄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할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x 마이너스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말도 써줘야 돼요. 되게 귀찮아도 서술형이라고 하고 fx를 x 마이너스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이제 그 항등식을 나머지 정리를 위해 항등식을 쓰러 갈 때 이 말을 좀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서술형 풀이에 왜 한글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식만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말을 써줘야 정말 완벽하다. 그러니까 약간 장황한 이야기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서술형 답안은 뭐냐면은 답지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집을 보면 답지가 있잖아요. 해설이면 이만큼 있잖아. 서술형 같은 경우에. 그치? 그 답지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써낼 수 있어야 돼. 말하자면 내가 이 문제에 답안을 만드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이상적인 경우는 뭐냐?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fx는 바로 이걸로 해서 qx 뒤에 rx 이런 식으로 써도 되기야 되지. 근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왜 이게 이렇게 되죠?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똑같아요. 왜 얘가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물론 그걸 알고는 있죠. 다 배웠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풀이만 봐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갈 수 있게 나머지 정리가 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둘 수 있겠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약간 습관적으로 rx 대신에 바로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중간에 태클을 걸릴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이게 바로 a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을 태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를 rx라고 두고 그 rx가 왜 1차식이 되는지를 말로 한번 써줘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이건 안 써도 되겠다. 2차식으로 나누었으므로 나머지 rx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그냥 1차식이다라고 써도 안 돼요. 그치?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1차 이하 상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다음에야 Rx를 A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는 거겠죠. 그치? 왜 바로 Rx가 Ax 플러스 B가 되는지에 대한 말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이제 집어넣으면은 F1은 여기 1이니까 얘는 그냥 R의 1과 같아요. A 플러스 B가 4 이렇게 나와야 되고 F의 마이너스 1은 R의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를 풀면 대표되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쏘리 여기를 잘못 썼다.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를 구하면 A는 2 B는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낸 친구가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써줘야 정말 완벽하겠다. 그 단답형 4번도요. 단답형 4번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조립제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봤을 때 이렇게 썼을 걸 2, 11, 마이너스 9, 18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조립제법부터 시작한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왜 조립제법을 했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욕을 안 먹어야 되는 거야. 태클을 단 한 군데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fx를 문제에 주어진 식을 fx라고 씁시다. 2x 세제곱 플러스 11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을 fx라고 두면은 라고 두면 그러면은 이제서야 f-1이랑 f6이 0이에 f-6이 0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계산한 결과를 써줘도 되는데 이것까지는 그냥 안 써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이게 0이니까 이걸로 나눠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조립제법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정확히 뭐죠? 인수정리죠. 그치? 인수정리 뭔지 기억하시죠?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면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인수정리였잖아요. 그치? 이 말이 인수정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의 근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할 거면은 뭐 인수정리에 의해서 뭐 이런 식까지 써주면 정말 완벽하겠죠? 나는 이렇게 낫더래가 썼는데 여러분 낫더래가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야 정말로 완벽하겠다. 그치?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치? 조립제법 하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다음에 단답형 5번이에요. 단답형 5번도 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x 2015제곱 그러면은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건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x 2001제곱 플러스 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a 그 다음에 130에 똑같이 2015제곱 플러스 130에 2001제곱 플러스 130을 131로 나누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부터 구하러 가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답을 쓸 때 이걸 한번 다시 좀 복습을 해주자. x 2015제곱 x 2001제곱 플러스 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를 이제 fx라고 이제 둡시다. fx를 이렇게 두면은 f의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나머지는 f의 마이너스 1과 같겠죠. 이것이 나머지 정리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것이다. 그치? 따라서 a는 3 하고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3이 아니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3 미안해요. 자 다음에 이제 a는 이제 클리어를 했어요. 그럼 b를 구하라고 해야 되잖아. b를 구하려면은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130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치? x에 130을 대입하면 그 전에 이걸 항등식으로 먼저 쓰는 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치? 항등식으로 먼저 써봅시다. fx는 x 플러스 1에 q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까? 이걸 먼저 꼭 써야 돼. 그치? 나머지 정리를 해서 자 그런 다음에 x에 130을 대입하면 그렇다면 f의 130은 이것을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어주면은 130에 2015제곱 플러스 130에 2001제곱 플러스 130은 131 곱하기 q에 131 빼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쓸 수 있겠죠. 숫자만 집어넣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자연수 131로 나눴어요. 근데 131로 나눠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치? 그러니까 정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자기 그 나누는 숫자 131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런 말을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되겠죠. 131로 나누었을 때 조금 더 길게 써야 되겠구나.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r의 범위를 0 이상 131 미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이므로 이런 말을 써줘야 될까? 결국 r의 범위를 한정시켜 놓고 얘 범위에 맞게 얘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될 것이다. (130에) 2001제곱 플러스 130은 131 곱하기 요 식을 이제 변형하는 거죠.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죠. q에 131 마이너스 1 더하기 125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나요? 왜? 이 말을 꼭 써줘요. 나머지가 0부터 131 사이여야 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 말 때문에 이렇게 풀이가 근거가 생겼다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은 왜? 라고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할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128. 에? 128. 128. 이거 답을 아까 내가 최종 답이랑 해가지고 먼저 생각해서 쓰다가 이렇게 됐네. 미안해요. 128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최종 답은 A 더하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B는 128 하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A 더하기 B는 125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쓰려고 하다가 여기다가 미리 써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식을 쓸 때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식을 쓰고 싶으면 조리집법을 하든 나머지 정리를 쓰든 할 때 위에다가 한글로 근거를 적어주자. 오케이? 자 오늘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19번. 19 단답형 6번이라고 하는 게 맞겠고. 지금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를 서술형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푸는 거니까. 자. 그러면 z는 x 플러스 yi라고 가정을 했을 때 z의 절대값은 그러니까 복소수의 절대값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울 겁니다.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두자라는 거.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일종의 규칙 같은 거. 이건 절대값이 아니야. 그냥 절대값 비스무리한 연산기호주. 우리 계산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a 별 b에다 이상한 거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 연습해봤죠? 그런 거예요. 그치? 그냥 절대값이 아니라 절대값 비스무리한 무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
ZZ바가 4이고 그럴 때 요 기호의 절대값이 아닙니다. 요거를 구해라.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이건 되게 사소한 얘기지만요, 여러분. 이게 미니랑 맥스가 미니멈이랑 맥시멈의 약자인 거 알죠? 그치? 약자를 쓸 때 항상 뒤에다가 점을 붙여주세요. 오케이? 이게 약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뒤에다 점을 붙이면 이게 약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ZZ바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를 x 플러스 yi라고 했으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요게 x 플러스 yi에 x 플러스 yi의 켤레 이렇게 되겠죠? 혹은 뭐 이 켤레는 생략하고 바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한번 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뭐 1번씩 이렇게 둡시다. 뭐 꼭 이렇게 안 둬도 돼요. 여러분 답지 쓸 때 저렇게 뭐 1번, 2번에서 나중에 대입하고 이런 거 해봤죠? 그치?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럼 여기를 1이라고 하면 되겠구만. 겹치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우리가 구하러 가는 식을 하러 가봐야 되겠죠?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z-z바의 제곱부터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긴 중괄호가 되겠지. x 플러스 yi에서 x 마이너스 yi를 뺀 거를 전체를 제곱해야 돼요. 그치?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2yi가 되겠죠? 2yi의 제곱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네? 2yi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가시나요?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뒤에다가 이게 실수 부분이고 뒤에 0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연산에다가 집어넣읍시다.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돼? 이 연산 절대값처럼 생겨먹은 이 연산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여기 실수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y 제곱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좀 계산해서 그렇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는 16y 4제곱이 되니까 16y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치? 16y 제곱의 루트가 되니까 4y 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왜 절대값이 붙는지 알죠? 그치? 이거 기억하시죠?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잖아. 이거는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치? 근데 이렇게 사실 그래서 절대값은 써주기를 추천을 해요. 근데 y 제곱은 실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절대값이 바로 없어지고 4y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띄워놓고 바로 4y 제곱을 써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써주면 정말로 티끌걸거리가 없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다 했습니다.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돼요. 그치? 4y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돼. 자, 이때 1번이 쓰이는 거죠. 그치? 자, 첫 번째로 y 제곱은 실수이므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y 제곱이라고 하자면 y는 실수이므로 y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치? 절대 부등식이잖아. 항상 성립 가능한. 그리고 또 y 제곱은 16 마이너스 x 제곱이므로 1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쓸 때 여기 1번식에서 1에서 y 제곱은 16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x가 실수이므로 똑같이 사실 여기 이제 생략된 이야기가 x가 실수이므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y제곱 16 마이너스 x제곱은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y제곱의 범위가 왜 4야? 제정신인가? 미안합니다. 16이 아니죠? 4죠? 그치? 따라서 y제곱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근데 y제곱의 범위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4y제곱의 최대 최소는 4y제곱이라도 쓰지 말자. 요거 원래 이제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걸 가져보자. 최대값은 16이고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어때요? 이 풀이에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아무도 못 겁니다. 이걸 우리는 쓰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2시 50분이 넘긴 했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단답형 7번 0이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2차 방정식 24x 플러스 7k 두 근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치? 두 근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각의 세관계에서 다들 알 수 있죠? 두 근의 곱이 뭐 해야 된다? 양수. 영수여야 된다. 두 근의 곱 이렇게 그냥 편의상 쓸게요. 알파 베타라고 해도 되는데 두 근의 곱 이것이 뭐와 같다? 7K와 같다. 이것이 0보다 커야 된다. 같아도 안 되겠죠? 그치? 0은 여러분 양수가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0보다 같아야 된다고 쓰면 안 돼요. 여기에 등호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따라서 K는 0보다 커야 된다. 그치? 사실 근데 잠깐만 이거 좀 이따가 쓰시다. 쏘리 이거 쓰신 분 있다면 미안해 지워주세요. 이전에 진짜 근본은 우리가 근본 하나 놓쳤어. 무슨 근본을 놓쳤을까요? 두 근이 같은 부호인 정수라고 했죠. 같은 정수. 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약간 쪼개보겠습니다. 어떻게 쪼개볼 거냐? 이렇게 쪼개볼 거예요. 두 근이 부호가 같은 이라는 파트와 정수라는 파트로 나눠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수를 먼저 따지고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걸 나중에 따질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보시면 알아요. 1번 정수근이어야 돼요. 근데 정수근이란 이야기는 뭐냐? 실근이란 이야기죠. 그치? 이제야 왜 내가 이걸 썼는지 이해가실 거예요. 얘는 실근이니까 실근이란 이야기는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이경은 짝수판별 쓸 수 있으니까 짝수판별식은 마이너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7k 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가 7분의 144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치? 두 번째로 두 근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여기에서 두 근의 부호 7K가 0보다 커야 된다 해서 K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여기에서도 사실 실근이라고 해도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써도 무방은 하겠죠? 이거는 약간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서로 여기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써면 여기에 부호를 없애면 될 것이고 그냥 실근이라고만 쓸 거면 0을 붙이면 될 것이고 뭐 그건 좀 취향인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수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수근을 가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쓰기 전에 이걸 먼저 다시 한번 씁시다. 자, 이렇게 쓸게요. 두 근의 여기를 다시 한번 쓸게요. 두 근의 곱이 7K이고 7K이고 K가 정수이므로 0이 아닌 정수라고 문제에 썼으니까 0이 아닌 정수이므로 7 여기 이므로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7K는 7의 배수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1, 2번에서 K의 범위가 합쳐서 나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K의 범위를 한 줄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식으로 0보다 크거나 같고 7분의 14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7K가 되는 경우 그치? 그 두근의 곱이 7K, 7의 배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한 근이 뭐인 경우? 7인 경우가 있겠다. 그치? 한 근이 7이면 나머지 근은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 근은 두 근의 합이 24니까 그치? 24에서 7을 뺀 일부러 이렇게 써줄게 한번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치? 24에서 7을 뺀 17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치? 혹시 여기도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 지금 내가 뭘 빼먹었을까요? 그럼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 여기 사이에 뭐 한마디가 들어가야 되겠지. 뭐가 지금 뜬것이 튀어나왔어요? 두 근은 그치. 24가 뜬것이 튀어나왔지. 24 뭐야?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 돼? 여기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지우고 이런 말을 써줘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다시 쓰면은 첫 번째 한 근 7 그러면 다른 한 근을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24 빼기 7에서 17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왜 자꾸 이렇게 크게 쓰지? 17 해가지고 따라서 K는 1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여기 한 근, 두 근을 안 쓸게요. 밑에 위에 썼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니까 그치? 여러분들 쓰시긴 해야 돼. 실제로 쓰면은 한 근이 14일 때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돼요? 10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7K는 14 곱하기 10이 돼야 돼요. 그럼 K는 몇이 돼야 됩니까? 20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세 번째 경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세 번째 경우 K 나머지 한 근이 21이어야 돼요. 그치? 나머지 한 근이 21이면 다른 한 근이 몇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두 근의 곱 7K는 21 곱하기 3 해서 K는 몇이 돼야 된다? 9 이렇게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치? K는 17, 29. 근데 나머지 한 근, 한 근이 7의 배수여야 되니까 다른 한 근이 28인 경우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다른 한 근이 몇이 되죠? 마이너스 4가 돼서 두 근이 부호 같다는 혹은 이 K의 범위에도 맞지 않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지 않고 답은 K는 17, 29, 17, 20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서술형 1번. 자 여기에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여기에서도 이걸 2x 마이너스 2로 나누라고 했는데 무엇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했죠? 그치? 근데 여러분은 이걸 알긴 알 거예요. 조립제법은 어떤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눌 때 그것도 어떤 1차식? 1차항의 개수가 1인 x 플러스 몇, x 마이너스 몇 이런 걸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 말을 써줘야 됩니다. 조립제법은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 밑에 쓸 수 있겠죠? 이거를 x-1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립제법 하는 거는 폭풍처럼 합시다. 얘를 1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다. 그치? 요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를 이제 또 다른 나머지 정리 같은 이제 항등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3x구나.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뒤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제 이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2x-2로 나눴을 나머지를 구해라 했으니까 여기 나누는 숫자를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몫이 어떻게 됐어요? 절반이 되겠죠? 그치? 이건 그냥 식의 변형인 셈 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그런다고 나머지가 변하진 않죠? 그치? 따라서 몫은 나머지는 5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조리제법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조리제법을 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답지에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셈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왜 조리제법을 써야 되는가? 근거를 쓰자.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k는 0이 허근을 가진다. 라고 했으면은 얘를 바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판별식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k 한 것이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치? 계산 과정은 딱히 안 쓸래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답지 본 적 있을 거예요. 답지에 풀이 과정을 막 엄청 자세하게 쓰는 풀이도 있는데 그냥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하는 풀이가 많아요. 나는 그런 풀이를 좀 좋은 풀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계산을 틀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 그치? 계산을 실수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 나는 생략을 할게. 쓰고 싶은 분은 써도 돼요. 그래서 K를 계산해주면 K는 8분의 9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계산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문제에서 두 번째 파트.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K는 0이 실근을 가지면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죠. 그냥 실근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k 한 것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치? 여기서도 이거 실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0보다 크다라고 썼다가 점수 깎일 수 있어요. 그치?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k는 8분의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 둘을 종합을 해주면 8분의 9보다 크고 8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이때 맨 마지막에 정수, K는 정수이므로 K가 될 수 있는 수는 2 또는 3 이렇게 쓰면 완벽하겠죠. 그치? 따라서 얘 모든 정수들의 곱은 그냥 이건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마지막에 2 곱하기 3 이렇게 써준 거겠죠. 그치? 어려웠다기보다는 얼마나 깔끔하게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였다고 생각해요.